네,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 때문인데 올해 미국에서는 기준금리 한 3차례 정도 인상될 것으로 지금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또 계속해서 긴축 기조에 대한 매파적인 스탠스가 또 나오면서 더욱더 긴장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도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서강대학교의 김영익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렇게 연준이 긴축 기조로 돌아서게 된다면은 또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은 경기도 좀 꺾이면서 주식시장도 꺾이는 것인지 최근에 일단 주식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주가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네. 유동성이죠. 예, 그런데 뭐 중장기적으로 결정하는 경기거든요. 뭐 곧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경기 좋습니다. 네. 미국 경기도 좋고 우리 경기도 좋은데요. 예, 선행하는 지표들이 경기 둔화 도짐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주가가 그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구체적으로 유동성 측면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경기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우선 그 유동성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FOMC 의사로 뭐 좀 강하게 나왔었죠. 맞아요. 오늘 3월에 아마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동안 양적 완화만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는데요. 네. 양적 긴축. 축소, 예. 긴축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유동성이 앞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저 마샬 K라고요. 지금 저기서 빨간 선으로 그려놨는데 네. 이 마샬 K가 뭐냐면 통화량 M2가 GDP보다 얼마나 많은가. 예, 미국이 2008년 그다음에 2020년 위기를 겪으면서 돈을 엄청 풀었어요. 네, 그렇죠. GDP에 비해서 돈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에도 기여했고 주가 상승에도 기여했었죠. 네.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마샬 K가 약간 축소되는 조짐이 보여요. 예, 저게 뭐 작년 3분기까지밖에 데이터가 발표 안 됐거든요. 3분기 데이터인데 올 4분기, 1분기, 특히 2분기 가면은 뭐 양적 긴축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저게 더 축소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주가 상승을 초래했던 저기 통화량, GDP에 비해서 통화량이 앞으로 좀 줄어들 수가 있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S&P 500과 같이 겹쳐져 있는데 상당히 동조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조정이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예, 예. 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동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상대적인 증시 유동성은 좀 축소되고 있어요. 네. 예, 우리나라 뭐 돈 많이 풀렸습니다. 미국보다는 더 풀렸지만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추정해 보니까 단기 부동자금이 작년 10월까지 데이터가 발표됐었는데 1,553조 정도 굉장히 많아요. 이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것은 수익률에 따라 아주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기 그림에 빨간색으로 나왔으면 부동자금이 M2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단기 부동자금이 작고 많고 이것들이 언제든지 주식시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 7월부터 주가도 떨어지면서 단기 부동자금이 M2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예, 그동안 주가가 오랫동안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이거 투자자들이 요새 은행 금리도 좀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은행 2년, 3년 예적금 이쪽으로 돈이 서서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좁게 보면요. 주식을 살 수 있는 고객예탁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MMF 이런 돈들도 작년 8월에 502조였었어요. 네. 예, 그런데 최근에 470조로 오히려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돈들이 지금 좀 줄어들고요. 예, 그것들이 안정성을 찾아가지고 중장기 예적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돈이 또 은행 쪽으로 안정된 쪽으로 또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경기 쪽은 어떤지 경기도 약간 지금이 정점일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뭐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오르더라도 경기만 좋으면 그렇죠. 주가도 오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현재 경기는 좋은데요. 예, 그런데 경기가 최근에 둔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경기를 내다볼 때 선행지수 가지고 내다보거든요. 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OECD에서 각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OECD 선행주가 지난 7월을 정점으로 11월까지 발표됐습니다만 네. 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는 우리 선행지수가 좀 앞섰는데 이번에는 작년 7월을 정점으로 똑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것뿐만 아니라
통계청에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발표해서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데요. 그거는 작년 6월이 고점이었었어요. 그리고 11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었죠. 그런데 우리 주가도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거의 같은 방향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상반기 주가가 오르다가 하반기 주가 조정인데요. 선행지수하고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저걸 보면은 현재 경기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둔화될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상당히 전망이 좀 우울한 것 같은데 유동성과 경기를 바탕으로 한다면 주식시장은 좀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올해는 추세적인 상승 아니고요. 네. 뭐 유동성도 축소되고 경기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루한 박스권, 때로는 박스권 하단도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그래요? 그런 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올해도요? 그래서 올해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뭐 조정폭이 좀 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마다 주식 비중을 늘려가지고 올 4분기 내년을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습니다. 4분기 내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내년에는 또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상 회복 예. 국면에 들어서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경기가 아마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데 올 뭐 3분기, 4분기쯤까지 나빠지다가 선행지수가 4분기 이후에는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유동성 지금 그리고 경기 측면에서 보자면은 주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 경기 진단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